안녕하세요. 대협에서 로봇 및 기계업종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윙이푸드 한번 볼 건데, 윙이푸드가 이제 금일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약 4.75%, 5%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2,000원대가 깨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1시 37분 6월 3일이에요. 6월 3일이고, 현재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윙이푸드를 쳐보면 나오는 게 중국 관련주들이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부분에 주가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기사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중국 관련주 갈 때 윙이푸드 안 갔거든요. 근데 중국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많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그 부분에서 이제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고 윙이푸드도 이제 매도세가 나온다? 이건 그냥 어거지로 엮은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냥 추세 저점에 좀 단기 차익 실현 나오면서 내려오는 모습들이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들에 관련된 거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고 해당 내용들 이제 틀렸다라는 부분들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공식 하나 올라왔어요. 뭐 매우 중요한 건 아닌데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게 된다라면은 윙이푸드가 이제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추세 라인들 하단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많이 말씀드렸지만 짧게 후루룩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나스닥 상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 급등했고 그 뒤로 제가 윙이푸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눌림을 형성하게 된다라면 해당 라인들을 봐야 된다. 왜? 우리가 윙이푸드 좀 큰 그림을 봤을 때 장기평 지지 라인이자 그리고 이 앞부분에 매물대 라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레인지를 잡고 여기서 우리가 조정 나온다면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당 레인지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또 한 번 해당 눌림을 노려보자고 했어요. 왜냐면 이때부터는 이제 저점이 형성이 되면서 이런 우상향 추세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이 우상향 추세 만들어진 시점이 이날이에요. 거래량 터진 양봉이 생긴 뒤로부터 해당 추세가 생겼습니다. 또 눌림 공략, 그리고 또 눌림 공략, 그리고 또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이후에 또 눌림 공략, 그리고 강한 상승, 또 눌림 공략, 상승, 눌림 공략, 상승, 다시 한번 눌림 공략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추세 라인들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나스닥 상장 전까지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눌림들을 공략하자 해서 눌림 자리 그리고 눌림 익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윙이푸드의 특징이 21선을 계속 타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금리 21선을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해줬고 대신에 우리가 저점들이 높아지는 해당 추세의 하단부 우리가 눌림을 다시 한번 노려보자고 했던 하단부 레인지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까지 눌림을 형성했을 때는 21선을 이탈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21선을 이탈을 해주면서 눌림을 형성하기 때문에 요 라인들 이탈하면 무조건 추가적인 하락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이전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린 고점들은 높아지는 이런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는데 RSI는 낮아지는 이런 우하향 추세를 보여준다. 즉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추세 전환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에서 해당 여기가 손익비가 좋죠. 리스크는 짧고 익절은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2분할로 가져가면 익절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이라서 손익비 관점으로 들어가기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지 해당 추세 이탈하면 해당 손익비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짧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되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으니까 더욱더 조심을 좀 해야 하고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지금 금일 손익비 괜찮은 해당 추세 저점을 노려본다라면 여기서 반등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익절 전략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 기준에 해당 추세 이 라인들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과감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그 뒤로 차라리 주가가 쭉 내려오고 나서 요 밑에 매물대에서 기술적 반응을 노리면서 자리들을 좀 잡아가는 게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아직 나스닥 상장 전이라서 상장 전까지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21선을 이탈하고 빠지니까 기사가 나왔어요. 자, 기사가 뭐라고 나왔느냐? 자, 윙이푸드 주가 급락
거래소에서 중국 관련주들이 투자 경고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윙이푸드도 어쨌든 중국에 관련돼 있는 중국 회사죠. 그게 국내에 상장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윙이푸드 주가가 시간 외에서 급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관련 종목들에게 거래소가 이제 투자 경고를 지정했다. 그 부분 때문에 빠졌다. 그래서 이제 형성그룹에 대해서 다음 종목은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매매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잠깐 정지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형성그룹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형성을 쳐보면, 자, 형성그룹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준 거는 5월 27일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형성그룹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는 윙이푸드랑은 다릅니다. 27일부터 올라갔는데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제3자 유증 때문에 올라갔고, 한국, 중국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화장품, 엔터 이런 친구들이 개선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런데요, 윙이푸드는요, 왜 27일부터 따져볼까요? 27일부터 따져본다면은 이때입니다, 이때. 27일부터 이때까지. 그러면 윙이푸드가 중국에 관련 수혜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나요? 아니죠. 중국에 대한 수혜 때문에 올라갔으면 얘도 같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 정상인 건데, 이때는 가만히 있다가 얘는 그 이전에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거든요. 뭐 같은 테마에 엮이면서 올라간 것도 아닌데,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는 게 저는 윙이푸드를 자세히 모르니까 이런 기사를 쓸 수밖에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자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기자님이 이제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그렇게 보이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주분들은 윙이푸드를 볼 때 나스닥 상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갔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나 관련된 내용으로 윙이푸드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도 압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윙이푸드가 이제 5월 31일 날 주주총회 이제 소집결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7월 12일 날 주주총회를 할 거고 오전 10시 한다고 합니다. 영등포에서 진행이 되고요. 감사 보고서, 그리고 이제 정관 일부를 변경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7월 12일 날 진행을 하고 나스닥 상장 이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사항이 대주주 변경 이런 내용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감사 보고서랑 정관 일부를 좀 변경하겠다. 회사에서 뭘 한다, 어떤 사업을 한다, 어떤 사업을 한다 나와 있는 게 정관입니다. 그 정관에 그냥 일부를 변경한다라는 것 정도. 매우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임시주총 개최를 위해서 보면은 요 주주 명부 폐쇄 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이거에 대한 공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주주의 권리를 줄 수 있는 그 기준일을 6월 17일로 설정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들고 있어야 주주총회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설정 사유를 본다면은 임시주총을 개최를 위해서 권리 주주를 확정을 하겠다. 즉 주총이 7월 16일 날 진행이 되죠. 그러면 이때까지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만 주총에서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해당 내용들을 그냥 기사들이 공시가 나왔다라는 점 우리가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다가가서 봤을 때 해당 추세 이탈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눌림으로 공략할 자리에 왔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우리가 매도 익절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해당 라인들을 일봉 종가상 이탈을 해준다면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눌림목을 다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나스닥 상장 전까지는 아직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